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관통사 헤이 미니입니다. 오늘은 영어 관통사로서 영어를 얼마큼 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영어권에서 살다 오신 분이나 영어권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만, 저처럼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영어를 얼마큼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할까 해요.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80년대에 다녔고요. 80년대, 90년대에 공부를 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영어는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시험 영어, 문법 영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킹이라든지 리스닝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길거리에서 외국인이라도 만나면 이제 비상이죠. 혹시라도 외국인한테 말 걸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말을 걸었어.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도망가고 싶어져요.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 저도 그런 똑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저의 첫 번째 시련입니다. 국제미아가 될 뻔했거든요. 이제 호주 시드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로케햄튼이라는 곳이었어요. 시드니에서 국내선을 타고 그리고 다시 1시간 정도를 날아가야 하는 곳인데 시드니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국내선이라는 말이 써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들고 여기저기 이제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죠. 내가 묻는 건 하겠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더더욱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어요. 내가 이대로 국제 미아가 되는 건 아닌가? 이대로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보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거의 막 울기 직전에 그런 얼굴로 막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있으니까 어떤 한국 멋있는 남자분이 오셔서 한국말로 친절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진짜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지금 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1청사에서 2청사 갈 때 약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시드니에서 국내선,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갈 때 약 10분 정도, 15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시련은 잘 넘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시련이 왔어요. 제가 호주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우리 홈스테이 맘이 저더러 벙어리인 줄 알았답니다. 왜냐면 말을 빨리 하시면 못 알아듣겠고요. 대답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요. 대학까지, 그것도 3학년까지 마친 상태라서 분명히 아주 기본적인 회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Hi, Hello, How are you? I know everything. 근데 입 밖으로 그 말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때는 말을 그렇게 쑥스러웠나?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동안 정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 맘이 저한테 뭔가를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답을 들으셔야 되는데 답을 제가 말을 못하니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죠. 글로 써서 답변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홈스테이 맘이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한테 이제 써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2, 3주 동안은 필담을 나눴죠. 그러니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나 말문이 조금은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굿모닝, 굿아프터눈 정도는 할 수 있었고요. 굿나잇도 잘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듣는 거, 말하는 거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9개월 동안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했으니 영어가 아주 유창하게 잘 됐느냐?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어학연수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9개월간 열심히 영어 연습을 했다고 해서 정말 플루언트하게 영어를 잘하느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어라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특히 관통사로서 영어 관광통역 가이드로서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되느냐. 자, 언어라는 건 그게 무슨 언어든 상관없이 소통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이해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영어를 우리는 어차피 네이티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네이티브예요. 하지만 영어 네이티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알아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두 마디만 들으면 얘가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얘가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기본은 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우리 설문조사에서 뽑히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시죠. 전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분으로 뽑히셨어요. 근데 이분 영어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분 사실 발음이나 인토네이션 등이 전혀 네이티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한국식 구수한 영어를 쓰시죠. 근데 왜 외국분들은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느끼시냐면 이분이 사용하는 vocabulary, 단어나 그리고 문맥상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급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문맥 또한 굉장히 유려하십니다. 그래서 외국분들은 발음이 한국식 발음이지만 어차피 내용을 듣는 거지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네이티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유창하게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내용이 좋으면 그걸로 오케이. 그리고 외국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토네이션과 프로넌시에이션이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발음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액센트라든가 이 플루언시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내용을 꽉꽉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분들이 interested in 할 만한 주제들로 이야기를 엮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정말 언어에 소질이 있으셔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사람들의 귀에 탁탁 꽂히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남자 선배님이신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세요. 근데 이 선배님이 얘기를 시작하면 외국인 분들 빵빵 터지세요. 너무 재밌는 거죠. 영어 잘 못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유머러스하게 접근을 하던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많은 지식을 주던 어찌됐건 나에 맞는 그런 언어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 특히 영어라는 것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어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지 잘 살펴가면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영어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더 배울 수 있어요. 자, 내가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영어만 씁니다. 그리고 그냥 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늡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그렇게 생활하시면요. 제가 처음 1회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자동으로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이게 20년이 되던 30년이 되던 내가 처음에 시티 투어에서 했던 투어들은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시티 투어 업체를 나와서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정말 이것저것 안 가는 곳이 없이 너무나 여러 곳을 갑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갈 때마다 새로운 관광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게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갈 때마다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시티투어 업체에서 매일 가던 곳,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서울타워, 남대문 뭐 이런 곳들은요. 저절로 계속 나와요. 내가 그곳을 아주 오랜만에 정말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가더라도요. 그곳에 대한 설명은요.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는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어느 정도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